DSB TC라는 건 원래 DSB SC에서 어떻게 뭐가 추가가 된다고? 최나연 AC 추가됩니다. 뭐라고? AC 추가됩니다. 내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AC 추가됩니다. 하여튼 뭐 캐리어가 추가된다고 그래. 이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 응? 이 부분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게 원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MT가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히 뭐 뭔가를 그러니까 이 부분 추가되는 이 부분은 이 전달하려면은 이게 전달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그러니까 파워가 드는 거지. 파워가 추가적인 파워가 소모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보면은 오늘 할 얘기인데 결국 뭐 수신기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좀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MT 더하기 AC 이렇게 돼 있을 때 MT 더하기 AC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MT 플러스 AC가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0보다 큰 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뭐 AC가 뭐 MP보다 더 크다, 같다, 작다 이런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MT라는 게 요 위에 MT 플러스 AC가 요 위에 요걸 포락선이라고 그러는데 엔벨로프 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싸고 있다고 위에서 앞대 위로.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마이너스 MT랑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걸 싸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 봉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투고 뭐 그냥 이걸 포락선이라고 엔벨로프 포락선이라고 그러나 그 요게 크로스 되지 않게 요렇게 이 그러니까 3번의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는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은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꺾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은 그걸 이제 만족하는 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MT 더하기 AC가 0보다 크다면은 여기 나오네 이게 만족한다면은 if 만족된다면은 정보 신호와 포락선이 정보 신호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정보 신호에다가 포락선이라는 게 이게 MT 플러스 AC가 되는데 AC는 빼버리면 되니까 마지막에 AC는 원래 약속을 하는 거거든. 보내는 측하고 받는 측하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AC가 더해서 갈 거라는 걸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는 측에서는 AC만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MT가 그대로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 신호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락선하고 여기에 이제 직류 성분 이게 AC를 말하는 거예요. 직류 성분. 뭐 갈로그 AC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AC만 제거하면은 빼주면은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MT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호에서 포락선 추출 이제 지난번 마지막에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이제 물어봤잖아. 포락선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포락선 추출은 쉬우니까 뭐 오늘 할 건데 굉장히 쉽고 간단히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포락선 검출기를 사용한 변조기를 반송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포락선을 검파하는 건 반송파 복구.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 동기검파를 말하는 거야. 동기검파. 그 동기회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F랑 델타 F가 제로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델타 T가 제로. 뭐 델타 T가 제로라는 건 결국 델타 세타가 제로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요걸 이제 복구를 하는 거.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송신기랑 수신기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서 하는 걸 요걸 이제 비동기검파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동기검파. 검파라고 하고
영어로는 non-coherent detection 이라 한다. 반송파 복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 그림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이 그림 뭐 쉬워. 그리고 MT에다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MT에다가 AC가 더해진 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니까 MT가 만약에 보면 뭐 이거는 잠깐 볼까. 이제 전송되는 수신기 요거는 결국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거고, 요 DSP TC에서는 전송되는 신호가 MT에다가 더하기 AC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거는 요거는 뭐 똑같이 MT에다가 플러스 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3번은. 그 다음에 2번은 장단점은 뭐 지난번 했었어 어제. 그래서 DSB SC랑 DSB TC랑 이렇게 보면은 뭐 장점, 단점은 DSP TC는 뭘 위해서 한다고? 거꾸로 하면 되니까 DSP TC는 수신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수신기. 왜? 이게 이제 동기건파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비동기건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동기건파가 가능하다는 건 동기건파도 가능해. 동기건파도 가능한데 동기건파가 얘기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은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어디셔널하게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고.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추가되는 부분, 이 부분이 동기건파 할 때는 여기 쓸데없이 보내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만 보내도 되는데 그냥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DSP SC처럼 보내도 괜찮은데 굳이 이걸 AC에다가 더하기를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이유는 뭔가를 수신기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괜히 이걸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 동기건파가 가능한 거고, 이제 이 단점은 이제 파워 소모, 전력 소모가 크다. 왜냐하면은 안 보내도 되는 거, 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이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정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보내니까 더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한 거지. 전력 소모가. 그럼 단점은 요거랑 이제 거꾸로 되는 거지. 이거랑 거꾸로 되는 거, 요거랑 거꾸로 되는 거니까. 이건 DSP SC의 장점은 전력 소모가 작은 거지. 그 다음 단점은 뭐가 되는 거야? 수신기가 복잡해지. 왜? 이거는 동기건파로만 할 수 있거든. 동기건파로만. 동기건파만 가능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델타 F가 제로가 되도록, 델타 F를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델타 세타가 제로가 되도록 정확하게 추출해야 된다고. F랑. 그러니까 송신기랑 수신기의 차이에 주파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타이밍도 맞춰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다시, 이거 지금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기건파로 가능한 거는 이게 DSP SC도 가능하지만 DSP TC도 가능해. TC도 가능하다고. 둘 다 가능해. 그런데 이제 비동기건파 가능한 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DSP TC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DSP TC도 동기건파가 가능하다고.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자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능한데, 가능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은 DSP TC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굳이. 내가 뭐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좀 얘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전자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대충 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좀 약간 필요하잖아. 뭐 객관적으로 뭔가 점수로 되어 있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를 하는데 뭐 보통 한 800점 정도면은 뭐 공대생들은 괜찮다고 하거든. 근데 뭐 900점, 뭐 980점 맞아도 돼. 맞으면 뭐 더 좋겠지. 근데 여기서 800점 받으면은 이게 8점 받아도 가능한데 근데 이거 뭐 더 좋지.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980점 받는다고 뭐 더 좋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어렵잖아. 800점 받는 거하고 980점 받는 거하고는 좀 약간 레벨이 다르다고 이게. 뭐 이런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비동의 검파도 가능한데 비동의 DSP TC는 비동의 검파가 가능한데 굳이 동기 검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동기 검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좀 그렇고 좀 얘가 좀 적절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DSP TC에 이제 동기 검파가 가능한 거 여기 이제 이게 MT하고 AC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MT 중에서 여기 미니멈,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MT가 만약에 있으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되는 거야? 요 제일 밑에 거, 요 밑에 거 미니멈 값. 이 미니멈 값에 요거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거든. 이게 AC가. 그래서 요 미니멈 값, 마이너스 쪽으로 미니멈, 이 플러스는 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미니멈 값에 이제 절대값을 MP라고 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뭐 사실은 뭐 MP 요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외우면 더 쉽잖아 그냥. MT에다가 AC가 0보다 커야 된다. 요 얘기랑 결국 뭐 같은 얘기인데 이걸 MP를 이제 요렇게 선언하면은 정의를 하면은 요게 이제 AC가 요렇게 0보다 커야 되겠지.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요렇게 MP보다는. 포락성 건법. 그러면은 0보다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게 미니멈이니까 이게 MT에 대해서 미니멈 값이라고 모든 T에 대해서 뭐 이 T라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안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T에 대해서 그래서 미니멈 MT에 대해서 이제 미니멈 값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포락성 건파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DSP TC 신호와 이제 변조 신호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 뭐 별 필요는 없어. 이거 뭐 그냥 뮤라는 걸 이게 뮤라는 걸 뭐 사용하는데 뭐야 채팅. AC가 음수일 수 있냐고. AC는 보통 양수를 얘기하는 거야. 양수. AC는 사실은 뭐 AC가 음수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AC가 음수일 수 있냐? 가능하냐? 뭐 이걸 AC라는 게 결국은 이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걸 0보다 크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MT가 뭐 그러면은 가능하겠네. MT가 이게 무조건 양수다. 뭐 예를 들어 이게 X축이 뭐 MT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만큼 내려도 되겠지. 요거 미니멈 값보다 더 크면 되니까. 요게 미니멈 값이다라고 하면은 요만큼 AC만큼 빼주면 되겠지. MT에다가 요만큼을 MP라고 하면은 이게 뭐 AC라는 건 뭐 이게 MP보다도 뭐 작아도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MP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뭐 그러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0보다 큰 신호 그런 건 없어. 내가 뭐 여보세요 얘기하면 이게 0을 중심으로 해. 어떤 레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0이라는 게 그 레퍼런스 되는 그 중앙값이거든. 그거에서 얼마큼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0이라는 거 0. 그러니까 0볼트라는 게 이게 지금 좀 약간 내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보세요. 전화기에 여보세요 하면 뭐 여기 왔다 갔다 이런 신호가 막 나와. 이게 좀 보면은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0이라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샘플링하고 뭐 퀀타이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게 뭐 볼트가 뭐 이게 뭐
그 샘플링하고 뭐 요렇게 하면서 그 레벨을 이게 사실은 이게 맥시멈하고 요 미니멈하고 요 값을 이걸 해서 이걸 다 나눈다고. 이게 차근차근 쭉쭉 나눠 퀀타이션 다 해가지고 요 레벨로 다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 중앙값을 주로 제로라고 그런다. 요걸 제로라고 그런다고. 실제로 내가 여보세요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5V가 될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1V라는 게 사실 뭐 안 되잖아. 그 위로 다 나오는데 실제로 그 샘플링하고 퀀타이션 하면서 그게 0V가 아니라 이게 전체 내가 이 낼 수 있는 그 범위, 이 내가 여보세요 하면서 나오는 이 신호의 최고 범위랑 최저 범위 요 사이를 퀀타이제이션으로 해서 그 중앙값을 실제로 잡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은 뭐 2형이라는 게 이게 그 좀 나온다고. 좀 질문을 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복잡하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이렇게 실제로 0볼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그뭐 아날로그에서는 원래 자체가 0볼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은 이게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면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잘라내는 거잖아. 이게 어떤 신호들이 있을 때 이걸 그 레벨로 잘라내야 된다고. 이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볼트에서 5볼트 사이를 움직인다. 이 사이를 하면 이걸 잘라내서 이제 010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0에서 1볼트, 그러니까 1볼트에서 5볼트 사이에 실제로는 신호가 있지만은 이걸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레벨을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1볼트 단위로 나누겠다. 그러면 1볼트에서 2볼트 사이를 뭐 이게 이제 레벨로 나눠야 될 거니까 2볼트에 3볼트, 3볼트에 4볼트, 4볼트에서 5볼트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 00이라고 생각하고 01이라고 생각하고 10이라고 생각하고 1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4개의 레벨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에서 5볼트 사이에 많이 움직인다. 내가 여보세요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뭐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01, 02, 01, 00, 10, 11 이렇게 4가지 레벨로 나왔다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매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00은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낸다고. 이거 00, 01, 뭐 10, 11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거는 마치 마이너스인 것처럼 이거는 플러스인 것처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그 중간값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AC는 보통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뭔가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게 AC가 뭐 음수가 가능하냐 뭐 억지로 얘기하면 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건 사실 잘 몰라도 돼. 이게 뮤라는 게 이게 사실 AM에서 많이 쓰는 상수라서 내가 이걸 이제 이게 뮤야 뮤. 이게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진짜로 뮤라는 상수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마이크로 할 때 요걸 많이 쓰지. 마이크로 뭐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렇게 할 때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많이 표시하잖아. 10의 마이너스 6승 할 때. 근데 이게 뮤라는 건데 이게 뭐 또 AM에서는 또 그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거 할 때 말고 10-6승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게 뭐 일단 어떤 상수를 표현하는데 이거 자체는 원래는 뭐 이게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자체는 내가 뭐 시험 문제 내지도 않고 이게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뭐 뮤라는 게 뭐 1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요거 뭐 알 필요는 없어. 이거 정확하게 그냥 나와서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요거는 알아야 된다. AC가 더하기 MT가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요걸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이제 나오네. 이걸 봅시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아까 내가 얘기할 때 DSB SC에 비해서 DSB TC가 어떻게 된다고? 전력 소모가 더 크다고 했거든. 전력 소모가 전력 소모가 더 크다고 했거든. 그럼 얼만큼 더 크냐? 얼만큼 더 크냐? 그러니까 크다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뭐 이게 크냐 작냐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재판을 하다 보면 검사가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렇게 막 그냥 온오프로 질문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게 대답을 하라고 그러잖아. 실질적으로 세상은 온오프로 이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없다고. 나보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주민철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있어. 왜 없어? 내가 매일 뭐 횡단보도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거야. 횡단보도 같은 거 지나갈 때 그냥 뭐 신호등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밤에 늦게 뭐 산책한다고 12시 나가면은 횡단보도 무시하고 지나가거든 그냥. 그러니까 뭐 큰 데가 아니라 그냥
뭐 편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좀 약간 샛길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그냥 지나다닌다고 그냥 뭐 차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거 뭐 안 지켜 그걸.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 없어도 그냥 뭐 한 번씩 지나다닌다고 뭐 이게 큰 대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 불법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게 물론 뭐 여러분 중에서 안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온오프로 이렇게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레벨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온오프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전력 소모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전력 소모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뭔가 그걸 나타내긴 뭐 전력 소모가 큰 거는 당연해요. 이게 DSP TC가 DSP SC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더 크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어디셔널하게 AC만큼 더 이제 전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얼만큼 더 크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서 뭐 부자냐 아니면 내가 200만 원이 있어서 부자냐 1000만 원이 있어서 부자냐 뭐 그거 좀 다르잖아. 이게 내가 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고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뭐 10원이 있어도 돈이 있는 거지. 근데 10원이 있는 거랑 뭐 내가 100만 원 있는 거랑 다른 거잖아 이게. 그게 그냥 있느냐 없느냐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불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작과 이게 주로 공대생들이 마찬가지야. 공대는 그게 얼만큼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문과 쪽에서는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뭐 있다 없다. 뭘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온오프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했다 대 안 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이렇게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수치화해야 된다. 수치화. 우리 전작과나 이 공대나 이 자연과학은 이걸 수치화해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레벨들이 있다고. 굉장히 많은 레벨들인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거야. 이게 했다 안 했다 요 사이에 이게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회색 지대. 있다랑 없다랑 요 사이에 이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아. 응? 그러니까 그걸 레벨로 나눠서 이걸 수치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중간에 이 갭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나보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뭐 어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과학이라는 게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거라는 거라고 이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대답할 수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나보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수치화하는 거라고 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수치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뉴턴이 만들었다는 그 법칙이 뭐냐? F는 ma라고. 뭐 뉴턴의 제2법칙이 이게 뉴턴은 F는 ma잖아. 이 F는 ma가 왜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랑 다르게 이 뉴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 이전에는 이게 그이 F는 ma라는 게 뭐야? 이 F라는 게 힘이라는 거든. 힘. 힘이라는 거, 그 힘을 내가 주면 어떤 공이 굴러가고 내가 힘을 줘서 공을 던지면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있느냐, 사람보다 얼마만큼 더 있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힘이라는 걸 그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힘이라는 거. 그 뉴턴 이전에도 내가 힘을 줘서 공을 굴리면 누군가 굴러간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말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다고. 소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서. 그런데 뉴턴이 대단한 거는 그게 뭐냐. 힘이라는 걸 대부분 그냥 계략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요런 거 힘이 더 있다라는 거. 말이 나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얼마만큼 더 있냐라는 걸 그걸 수치적으로 했다고. 수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수치적으로 이거 다 나눈 거야, 이걸. 그 수학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게 뭐 0.1 뉴턴이냐, 1 뉴턴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 이거 수학적으로 다 나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계량화된 어떤 걸 나타내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대단한 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생각 못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죠. 뭐 사랑이다 이런 거, 사랑. 응?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사랑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미래 어떤 사람이 이걸 뭐 사실 사랑이라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하지만 그 누군가 뉴턴 같은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수치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뭐 0부터 뭐 10까지 있으면 이걸 뭐 다 나누겠다. 이거 9, 8, 7 이렇게 뭐 1, 2, 3 단계를 뭐 9까지 이렇게 다 나누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걸 나눌 수 있는 어떤 그걸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과학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까지 그냥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이걸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그걸 이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 뭐 우리가 뭐 암기를 한다, 뭐 기억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다음 IQ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걸 잘 생각해봐 이게 머리가 좋다 사람이. 라는 걸 이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 IQ를 뭐 측정하고 뭐 이렇게 인텔리전트 뭐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나타낼 수는 없거든 이게 해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뭐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기는 한데 그걸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역사에서 그 대단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일을 했던 거야 이게. 그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무엇인가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서 그걸 수치적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평균 전력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평균 전력이라 하면은 우리가 DSB SC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DSB SC의 파워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XT가 보내는 전송된 신호를 XT라 합시다. 뭐 XT가 아니라 ST라 합시다. ST. 주로 센트 됐다는 게 ST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의 파워는 어떻게 구해? 이거 파워 어떻게 돼? 윤민경 네, 이거 어떻게 돼? 파워는 어떻게 돼? 주기 2분의 1 음, 리미트 음, 인테그랄 하고 음. 식을 제곱해서 적분합니다. 뭐 이렇게 t분의 1로 하고 뭐 한 주기에 대해서 뭐 주기 함수라고 하냐 뭐 파워니까 주기 함수로 우리가 뭐 일단 가정하는 거야. 뭐 물론 주기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주기 함수인 줄 알겠는데 주기 함수 코사인은 주기 함수 맞으니까 뭐 MT는 주기 함수 아닌 것 같은데 응? 이 비주기 함수인 것 같은데 두 개 곱하면 주기 함수가 되느냐?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억지로 얘기하면은 뭐 주기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안 돼, 사실은 안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기 함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MT하고 주기 함수하고 뭐 비주기 함수를 두 개를 곱하면은 주기 함수가 되지 않아. 이러면은 비주기 함수가 된다고. 함수인데 그럼 이거 파워를 어떻게 구하느냐? 파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 파워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거 뭐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파워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비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 함수랑 비주기 함수랑 곱하면 비주기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주기 함수하고 뭐 어떻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비주기 함수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MT하고 코사인하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이 FC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 굉장히 빠른 거라고.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략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FC가 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보통 우리가 뭐 5 곱하기 10의 9승 뭐 그다음에 2.4 곱하기 10의 9승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거 그러니까 1초에 10의 9승모만큼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개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왜 이게 주기 함수가 아닌 것 같은데 파워를 어떻게 구하느냐 에너지를 구하는 것까지 내가 예의를 하겠는데 왜 어떻게 주기 함수의 파워를 구하느냐 이 전력을 구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일단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주기랑 좀 약간 달라 이게 파워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 파워하고 그래서 뭐 그래서 하여튼 이게 FC가 이게 굉장히 큰 함수이기 큰 이제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이게 코사인을 그린 거야 이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가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약간 주기인 것처럼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럼 여기에서 잘 봅시다. 여기에서 이게 한 주기잖아. 이게 한 주기. 한 주기가 되는데 한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몇 초가 되겠어? 만약에 5 곱하기 12 구승짜리 썼다 그러면 이 몇 초, 이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T제로는? 정진용 네. 어떻게 돼 이거? 어, 아니 이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코사인 요 신호. 코사인 아, 만 이렇게 하면은 이 주기가 어떻게 돼 이거? 5 곱하기 12 구승일 때 주파수가 5 곱하기 10에 어 5 곱하기 12 구승 뭐 어떻게? 5 곱하기 12 구승이야? 구승초야? T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분의 1입니다. 어.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뭐5 곱하기 12 구승분의 1초라고. 얼마나 빠른 거야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고. 이게 12 구승 이게 나노 세컨드인데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1초만 해도 뭐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거 뭐 1초를 지금 5 곱하기 12 구승 번호로 지금 나눴다고 이게 뭐 얼마나 빠른 거냐고 이게 그런데 MT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다 이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빨리 안 변하거든. 빨리 안 변해 이거 뭐 천천히 변한다고 이거 천천히 변한다고 천천히 이렇게 변한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해 이거보다 여기에 비해서 이게 MT 이게 코사인 MT는 이거보다 훨씬 천천히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천천히 거의 안 변해 이게 안 변한다고 거의 안 변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 순간을 보면은 이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5 곱하기 10의 구승초 1 나노세컨드보다 더 작은 거야 이게 0.2 나노세컨드니까 이게 0.2 나노세컨드니까 이게 얼마 작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한다 해도 이게 0.2 나노세컨드 중에는 거의 안 변한다고. 거의 안 변해. 거의 똑같아 결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주기 함수예요. 실질적으로는 비주기 함수인데 거의 주기 함수로 봐도 된다고. 뭐 롱텀으로 보면은 이걸 롱텀으로 보면은 이게 롱텀으로 보면 MT라는 게 이게 사실 이걸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해서 이 스케일을 굉장히 이제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걸 보면은 MT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인파처럼 그려가지고 또 이게 또 여러분들도 헷갈리겠다. 뭐 요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무리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롱텀 이걸 좀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 요까지 지금 요부터 요까지를 지금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이 확대했다고 확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거의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롱텀으로 보면은 뭐 이게 계속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변화가 되지만은 실제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10-9승 이 0.2 나노세컨드 사이에 이게 뭐 아무리 해봤자 이거 뭐 한 100개 나와봤자 뭐 이 5개 나와봤자 이게 뭐 1 나노세컨드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의 주기 함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파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파워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MT에다가 그래서 이제 MT에다가 우리가 지금 파워를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은 파워가 다시 보면 파워라는 게 뭐 주기분의 1에 뭐 이걸 뭐 여기서 만약에 이 FC마다 이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FC가 5 곱하기 12 구승인 것 같으면은 뭐 5 곱하기 12 구승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2 구승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뭐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되고 그 다음에 SC M 제곱 T에다가 그 다음 제곱 T니까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코사인 2파이 FCT가 어떻게 된다고 이걸 주기가 이제 적분이 안 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은 t분의 1에다가 t분의 1에다가 m제곱 t에다가 그 다음에 뭐 2분의 1 요 앞으로 뺍시다. 플러스 m제곱 t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4파이 fct의 dt 요렇게 되잖아.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적어보면은 이 t분의 1에 m제곱 t의 인테그랄 t만큼 dt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t의 m제곱 t에다가 코사인 4파이 fct dt를 하면은 이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t가 아까 지금 거의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5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초만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건 거의 컨스탄트라고 이게 그 순간 이게 t가 1 오버 5 곱하기 10의 9승 분의 1초니까 그 순간에는 보면은 거의 제로야. 거의 컨스탄트라고. 이거 인테그랄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거의 뭐 mt의 제곱 t하고 같다고 사실. 인테그랄 하나 안 하나 그게 똑같다고. t분의 1로 나눠주면 요 부분이 그 컨스탄트라고 이게 컨스탄트라고 컨스탄트가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인테그랄하고 상관없이 밖으로 빨리 나올 수 있지. 그러면 t가 되고 t가 되니까 요 부분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컨스탄트니까 결국은 이걸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좀 지금 사실 쉬운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t분의 m제곱 t 요 부분 첫 번째 파트를 요 보면은 이게 거의 어떻게 되냐면은 m제곱 t에다가 이 t로 컨스탄트 이렇게 거의 어프로크시메이트 거의 t분의 1에서 2분의 m제곱 t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요거를 주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거의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 이 파워 어떻게 돼?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거의 파워는 어떻게 돼? 조승명 네. 어떻게 돼? 아, A 제곱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를 적분해서.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값이. 그건 외워놔야 되는데 이거는 전자과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거 이 파워 어떻게 돼? 그 2분의 a 제곱이야. 2분의 a 제곱. 그러니까 아, 요게 뭐 플러스 세타가 들어가든지 이 세타가 이 t에다가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이거나 아니면은 사인의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나 이거 상관없이 fc랑 상관없고 이게 fc랑 상관없어. 그럼 세타랑 상관없고 어떻게 된다고? 오로지 앰플리튜드에만 제곱이 이렇게 돼. 요거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 이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AT에다가 이게 T가 컨스탄트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파워를 계산하는 건 이 주기는 1 오버 FC가 되잖아. 이게 주기 여기서는 FC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1 오버 T가 된다. 그러니까 1 오버 FC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 주기가. 그럼 이 왔다 갔다 하는 요거의 파워를 구한다. 그러면은 t분의 1에 t의 a 제곱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요거의 제곱을 한다. dt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이퀄이야.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은 t에 대해서 하고 ac는 제곱은 나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dt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2t의 a 제곱이고 1을 해주면은 t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 2파이 fct는 4파이 f분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4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0부터 t까지 한다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뭐 세타 여기 세타를 넣었는데 이또 세타를 또 빼먹었네. 뭐 별 필요 없어. 세타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 요거에다가 0부터 t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a 제곱에 2t분의 t 플러스 4파이 f분의 어떻게 사인 4파이 ft 플러스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0 넣으면은 0 빼기 어떻게 4파이 f분의 0 넣으면은 사인 세타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요끼리 요게 t0 이렇게 하면 t가 되는 거. 요렇게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사인 2파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 부분은 4파이 f분의 1에다가 사인 4파이 ft 플러스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ft하고 t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f하고 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f하고 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fc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fc를 내가 자꾸 빼먹었네. 이게 fc라고 했으니까 이 fc 다 fc라고 바꿔야 되겠다. fc 곱하기 t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1이 된다고. 1. 그러면은 4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똑같다고. 왜냐면 사인 세타에다가 2파이만큼 계속 더하면 똑같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게 0이 된다고. 이게 0이라고. 이 0이라고. 그럼 이거 남는 건 t밖에 없어. 요 부분 t밖에 없다고. t 빼기 t 플러스 제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t분의 a 제곱 곱하기 t가 되니까 2분의 a 제곱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나? 최송은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 사람 아니요. 지금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뭐 박현성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이거 다 드라이버 유도할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드라이브. 아니 어려워? 어떤 스텝이 좀 어려워? 그 지금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뀌는 부분이 지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빼고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네, 아니 코사인을 적분하는 거잖아 이게. 나, 여기서 이건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네. 제곱 되는 거. 코사인 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이걸 2세타.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네, 거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서도 그냥 적분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이제 사인으로 바뀐다. 그거죠? 그렇지. 아, 코사인 예를 들어서 a t 플러스 세타 같으면 이걸 적분을 한다. dt에 대해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상수분의 1에다가 a에다가 네, A랑 사인 a 사인 A.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C 이렇게 뭐 이게 뭐 a부터 b가 아니면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지금 a가 쓰고 있으니까 뭐 네, 이번분에 t2라고 하면은 요거 뭐 t는 필요 없고 이게 t1, t2 뭐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요거 네. 미분해주면 여기 되잖아 이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 당연히 알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야. 이게 전자과에서 이 사인파에 파고 가는 거는 가장 기본이야. 이거 퀴즈도 내고 이거 기말고사도 내야 되겠네. 이거 해보세요 이거. 요거는 정확해. 이거는 그러니까 AC가 네. 컨스탄트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우나 이거 이 디라이브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FCT 플러스 세타 요게 파워를 구하라 하면 2분의 A 제곱이에요. 이거 2분의 A 제곱. 요거는 외워놔야 돼 거의. 이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자과에서. 요거는 거의 암기해야 돼. 암기할 수 있어요. 암기하고 우리 통신공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코사인 제곱의 파워는 여러 군데 많이 써 이거. 뭐 여기 오면 쓰는 게 아니라 뭐 회로할 때도 쓰고 그다음 뭐 제어할 때도 쓰고 뭐 아마 다 쓰는 걸 거야. 내가 뭐 정확하게 그쪽에 대해서 뭐 지금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건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 암기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MT가 아니라 이 AT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T가 이제 변하는 거 A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에 대한 파워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파워. 그러면은 약간 좀 헷갈리거든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그것처럼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다고. 그래서 요거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 뭐 이걸 일단 파워라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AC가 1번 첫 번째로 AC가 그러니까 A가 컨스탄트일 때 AC가 아니라 상수일 때는 이거 뭐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게 2분의 A 제곱 나온다는 거 이거 상수일 때는 요렇게 돼 이게 상수일 때 그러면은 뭐 A는 상수니까 요게 주기함수니까 뭐 이건 당연한 얘기야. 함수이니까 파워 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A 제곱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A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A가 AT일 때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그러니까 상수가 아닐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닐 때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는 이 주기함수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는 아니다고. 왜냐면 AT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이건 주기함수는 아니라고. 이게 맞나? 이게 이 신호가 주기함수이냐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라고 봐야 돼. 실제로는. 뭐 검사처럼 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기함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 어떻게 되냐면 FC가 굉장히 커야 돼. 일단 FC가 굉장히 크고 FC가 큰 값이고 뭐 주로 10의 이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된 10의 9승 뭐 18승 뭐 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FC가 굉장히 크고 어떻게 되냐 AT가 천천히 변한다는 거.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걸 주기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FC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주기함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늘 똑같아야 되거든. 주기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기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늘 똑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세상에 같은 신호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138억 년 전에 뭐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뭐 태양이 뭐 50억 년 뒤에 뭐 없어진다는데 그때까지 그 계속되는 신호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거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특정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건 없다고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초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그냥 주기함수로 하는 거야. 그냥 뭐 몇 초, 뭐 예를 들어 100초 유지된다, 아니 하루 동안 유지된다 이러면은 그냥 주기라고 한다고 그냥.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엄밀하게 주기함수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마치 완전한 뭔가 이게 깨끗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이게 우리가 완전한 선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개념상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없고 대부분은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 순간 내가 뭐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 뭐 오늘 며칠이야? 5월 14일 날 뭐 10시 뭐 만약에 뭐 45분부터 한 뭐 50분 정도까지 계속 그 신호가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주기함수라고 그런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는 거야. 약간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적으로는 주기함수를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변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로 파워를 구한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에너지라고 해야 되긴 한데 이걸 파워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FC가 굉장히 큰 값이고 빨빨 변하고 거기에 비해서 AT는 거의 변하지 않거든.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움직여. 이거 좀 내가 바꿨는데. 그래서 그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아니 엄밀하게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걸 주기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이게 또 왜 안 움직여? 잠깐만. 내가 좀 계속 적고 있는데. 조금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대충 구할 수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문이라는 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아마 뭐 그런 걸 좀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내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어. 수학하고 우리가 물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밴드위스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밴드위스 구할 때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MF 이게 리얼스가 나리면 이게 이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0부터 b까지 있고 마이너스 b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거꾸로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차지하는 게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차지하니까 2b가 실제로는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주파수라는 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0에서 b까지 해서 b만큼 차지한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m의 이게 주파수가 시프트 하면은 FC로 시프트 하게 되면은 물론 2분의 1 붙어야 되겠지만 시프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앰플리튜드는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뭐 B부터 여기 FC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FC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밴드위스가 2B가 되잖아. 2B.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랑 수학으로 나타내는 거랑 하고 이게 물리적 표현하고 이게 좀 약간 달라. 이게 약간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좀 약간 다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할 때는 엄밀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엄밀하게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할 때는 좀 약간 완화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엄밀하지 않거든. 이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뭐 내가 크게 보면은 뭐 내가 뭐 크게 뭐 무슨 나쁜 짓 하고 뭐 한 건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저금 통장에서 뭐 뭔가를 뭐 이렇게 저금했다가 뭐 빼먹고 뭐 그런 거 안 했나 나만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어릴 때 저저금했다가 뭐 그거 가지고 군것질하고 뭐 그런 것들로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다 뭐 그것도 죄라고 하면 그것도 다 죄지 다 뭐 엄마한테 교과 사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뭐 애들하고 뭐 PC방 가서 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경험 없나? 하여튼 뭐 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무슨 뭐 그게 그런 것들까지 뭐 죄라고 생각하면은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 근데 그걸 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좀 할 수 있다고. 물론 뭐 너무 좀 심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이걸 또 엄밀하게 해야 되고 언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 AC가 거의 이제 컨스탄트 하다라고 거의 이게 FC에 비해서 변하는 양이 굉장히 빨리빨리 안 변하고 천천히 변한다 하면은 또 특정 순간에서 보면 거의 안 변하는 거라고 이게 안 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뭐 주기함수라고 이거 파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면은 아까처럼 AT의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특정 순간에서 특정 순간의 파워는 어떤 특정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21년 5월 14일 뭐 지금 11시 30분인데 그때 순간에 나한테 내가 잡히는 어떤 순간에 특정 어떤 그 신호를 내 핸드폰에서 나가고 있는 그 신호를 뭐 잡았을 때 그 파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통 이제 A 제곱 T에 뭐 2분의 A 제곱 T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특정 순간에서. 그래도 되거든 이렇게.
거의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approximation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이게 파워를 이제 아까 자꾸 너무 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그러면 MT에다가 아까 보면은 이게 DSB SC에서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요게 이제 송신 파워, 여기에 파워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P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M 제곱 T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이게 파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P가 사실은 뭐 인스턴테니어스 하니까 요게 P가 T라고 해야 되겠네요. T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내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1시 30분에 보느냐 11시 31분에 보느냐 그거는 좀 약간 차이가 나잖아. 내가 MT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차이 나는 거니까 요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DSB TC는 그럼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소모를 하느냐, 그럼 MT에다가 플러스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면은 이걸 이제 제곱을 해서 하는 거잖아. 제곱을 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AC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거의 뭐 생각하면은 물론 계산하는 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쪽 파워랑 요 파워랑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거의 비슷해. 뭐 실제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코사인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파워가 2분의 m 제곱 t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상수니까 2분의 a c의 제곱이 요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파워는 DSB TC의 파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DSB SC랑 DSB TC의 파워 소모를 비교해 보면은 요게 DSB SC에서의 파워고 파워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추가가 된 거지. 이게 추가가 된 거라고.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만약에 구한다면 정확하게 이거 지금 여기 이 페이지는 지금 뭐냐면 정확하게 구하는 거야. 이거 이 정확하게 구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보면은 뭐 정의대로 해보자고.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 제곱의 정의대로 파워는 1 t에다가 m t 플러스 ac 요거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 d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게 따로따로 이제 해주는 거 요걸 이제 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m 제곱 t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2ac mt 플러스 ac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게 코사인 제곱 fct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 다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2t분의 1에다가 t에다가 어떻게 m제곱 t에다가 플러스 2ac mt에다가 ac 제곱 여기에다가 어떻게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요걸 dt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고? 요 부분을 요 코사인 요 제곱해주면 다 이게 0이 돼. 이게 0이 된다고. 이 곱하기 하는 거. 코사인 2파이 fct랑 곱하면 거의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남는 부분은 요 1하고 곱하는 부분만 살아남거든. 그러면 1하고 곱하는 부분만 살아남으면 t분의 m제곱 t에다가 플러스 ac 플러스 ac 제곱 요걸 dt 하는 거랑 이거 뭐 거의 같아.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퀄은 아닌데 코사인 이 파트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t분의 t에다가 이게 m제곱 t 그리고 요거를 해주면은 m제곱 t는
DT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이게 다시 또 하면은 T분의 AC에 MT에다가 DT에다가 플러스 ET에다가 1에다가 AC 제곱 DT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계산해 주면은 뭐 어떻게 M 제곱 T 분의 2분의 M 제곱 T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이 2분의 AC 제곱되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MT가 이게 T 사이에서 이제 뭐 좀 약간 모순이긴 한데 뭐 일단 컨스탄트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제곱이 되느냐 여기 되면 MT가 이 T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시간을 이게 너무 짧게는 잡지 않고 일반적으로 좀 그 한 주기로 잡는 건 아니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MT가 이렇게 잡으면 거의 대부분 다 컨스탄트로 하면 제로가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곱을 하면은 뭔가 0이 아닌데 이게 제로로 하면은 이게 제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가정이야 사실. 요렇게 하고 요 부분을 날린다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게 2분의 m 제곱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ac 제곱 요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파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 이렇게 뭐 계속해서 푸나 뭐 여기 이거는 뭐 똑같이 나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DSB SC에다가 DSB TC를 하면 얼마만큼 파워가 더 많이 소모되느냐 하면은 요 AC 제곱 2분의 AC 제곱만큼 더 파워가 소모가 된다라고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DSB SC에 비해서 얼만큼 더 파워를 더 소모하는 이 비율이 또 우리한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타라고 해가지고 에타 이게 n이 아니라 에타 이거는 그리스 문자의 에타. 약간 좀 뭐 n하고 좀 비슷하게 되지. 좀 약간 좀 이렇게 38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에타 n하고 비슷한데 약간 좀 달라. 이게 뭐 n이 좀 약간 n은 거의 똑같은데 이게 이 크기가 뒤에 게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래서 이 에타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DSB SC에 비해서 DSB TC가 그러니까 얼만큼 더 많이 소모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DSB TC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P S 더하기 이거는 이제 신호를 보낼 때 파워된 소모되는 파워고 캐리어를 보낼 때 소모되는 파워는 PS 요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에타 이게 얼만큼 전력비를 말하는 거야. 전력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게 2분의 m제곱 t에다가 2분의 m제곱 t 플러스 2분의 ac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m제곱 t 플러스 ac제곱분의 m제곱 t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m제곱 t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게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컨스탄트라고 내가 뭐 거의 가정을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걸 m제곱 t에 요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임 에버리지를 말하는 거야. 타임 에버리지. 를 말한다. 이거 전력을 말한다고. 요게 t를 이제 적어서 t만큼 좀 어느 정도 뭐 한다. 뭐 이거 뭐 주기는 사실 정확하게는 사실 이게 뭐 완전히 주기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주기를 좀 약간 정리하기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t라고 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말하는. 그래서 요렇게 주로 많이 표시를 해. 그래서 실적으로는 여기 나오듯이 이 에타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m제곱 t를 t고 그 다음에 m제곱 t가 t고 플러스 AC의 스퀘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1보다 크게서 작게서 작지 1보다 작지 작거나 같이. 그러니까 AC가 제로면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효율이 1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게. 얼만큼 다 소모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밑에 거는 이게 뭐 이 뮤에 대해서 아까 내가 뮤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했잖아요. 요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할 필요 없고 요거는 요 위에 AC 제곱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요게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MT에 대한 파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이거. 그러면은 MT가 구형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0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정연파일 때 그 사인파나 코사인파처럼 이것도 이제 사인 코사인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 꽉 채워서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좀 약간 마이너스에서 1 이렇게 좀 사인파 같으면은 뭐 이게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최대 효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구형파일 때 그러면 아까 이 에타 값이 이게 보면은 에타 값이 이게 m 제곱 뭐 이거 그대로 합시다 이거.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구형파다 첫 번째로 구형파일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왔다 10 10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호라 하면은 1이고 마이너스 1 사이면 그러면 이런 파형일 때 이게 MT일 때 AC는 어떻게 되는 거야? AC는 어떻게 값이 정해지겠어? AC 정진용 네, 이런 신호가 MT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AC는 여기에서 어떻게 정해지겠어? TC를 만약 할 것 같으면 어떤 값으로 정해야 돼 이거? AC가 MT 제곱보다 작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 DSP TC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MT하고 AC하고 어떤 관계 있어야 돼? MT 뭐가 되는 AT 더하기 A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래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MT의 지금 미니멈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니까 AC는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지 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AC는 1로 잡으면 된다고. 1로 잡으면 된다. 일단 1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할 때 이거 파워를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MT의 파워는 요거 자체가 지금 일단 구형파라고 했으니까 MT의 파워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MT 파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의 파워는 어떻게 돼 이거? 김성경. 네. 어떻게 돼 이거? MT의 파워는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돼? 파워가 어떻게 돼 이거? 2분의 왜 갑자기 2분의 1이야? 1이야 1. MT를 제곱을 해봐.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제곱을 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는 거야? 계속 1로 나온다고 1로. 마이너스 1도 1이 될 거 아니야. 1도 1이 되고 제곱을 하면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이라는 컨스탄트를 지금 에버리징 하는 거니까 1이지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해서 1이 나오니까. 1이 나오는 거. 구형파는 1이 나와. 파워는. 그 MT에 대한 파워는 1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에타를 구해보면 이 경우에 대해서 에타를 구해보면 1분의 1 플러스 AC가 1이니까 뭐야? 2분의 1이네. 효율이 어떻게 된다고? 50% 된단 말이야. 50%. 이러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50%를 쓰고 있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에 대해서 파워를 2분의 1로 쓰고 있잖아. 1로. 파워를 1로 쓰고 있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신기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1을 쓰고 있거든. 반반씩 쓰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파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W를 써야 되는데 2.5W는 내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2.5W를 쓰고 있고 수신기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5W를 쓰고 있다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까지만 하고 마지막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사인파 이거 뭐 뭐라 그 부영파고 이게 뭐 정형파일 때 정형파. MT가 정형파일 때요.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MT다. 이런 경우에는 AC가 이 경우에는 AC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라인 퇴. 네.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신호가 있다. 사인파와 있다. AC는 어떤 값이 돼야 되는 거야? 1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1이면 되겠지. 미니멈 값은 1이면 되겠지. 왜냐하면 MT의 지금 미니멈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더하기가 0보다 크면 된다고. 그러니까 1로 만들어주면 좋겠지. 그보다 더 크면은 손해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타 값이 어떻게 된다고? M 제곱 T에 이거에다가 이 파워에다가 그 다음에 M 제곱 T에 파워에다가 어떻게 AC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인파의 파워는 아까 뭐라고? 사인파의 파워는 뭐라고? 어떻게 돼? 김선홍. 사인파의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 1이라고? 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AC가 상수일 때 이게 어떻게 된다고?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되면은 F랑 세타에 상관없이 뭐에만 관계있다고? 앰플리튜드에만 상관있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김선홍. 네, 교수님.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지. A가 1이니까 지금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그럼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AC는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는 2분의 3이고 분자는 2분의 1이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이라고. 무슨 말이야 이거? 파워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는 예를 들어 33% 쓰고 있고 33.3% 쓰고 있고 내가 뭐 수신기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파워를 66.6%를 쓰고 있다고. 비효율적이지 이게. 비효율적이지. 이렇게 된다. 아까 그거에 비해서 아까 이거는 반반 썼잖아. 이게 반반. 내가 파워의 반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에 쓰고 있고 그 다음 수신기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1을 쓰고 있는데 이 반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수신기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된다. 하여튼 뭐 그렇고 요 하여튼 뭐 오늘까지 요 정도 하고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중간 성적 확인할 수 있냐고. 중간 성적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내가 뭐 아니면 나한테 오든지